자, 의료법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의료법이란 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의료인이란 우리가 흔히 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이 중 조산사는 이중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의료인이죠. 자, 여기서 또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보셔야죠. 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여기서 조산사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조산과 임산부, 해산부, 산육부 및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 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자, 간호사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요. 자,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의원급하고 병원급을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되죠. 의원급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급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정신병원. 이 중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만 가능합니다. 뭐 의료법의 결격 사유는 뭐 이제 다들 아실 거니까 넘어가고, 자, 개설허가 취소는 누가 하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게 1년 범위에서 정지를 시킬 수 있고, 허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로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제 취소나 정지가 가능합니다. 뭐 면허 취소랑 면허 정지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면허 취소는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 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당했을 때 면허 취소가 됩니다. 이때는 2년 이내 재교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정신질환자 한정 피의견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얘네는 결격 사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는 바로 즉시 무조건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됩니다. 한지 의료인 면허 조건 시행을 하지 않으면 한지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박탈을 시키고요.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3년 이내 재교부를 받지 못합니다. 3년은 두 개가 있죠. 사람 생명 그리고 면허증 빌려준 경우. 정지도 나오는데 뭐 품위 손상, 뭐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을 당하거나 거짓 진단서 작성, 태아 성급 감별 행위, 의료기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된 경우,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나오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는 면허 취소가 되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면허 정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뭐 진료비 거짓 청구나 리베이트는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자, 의원이 병원이 될 거면 몇 개? 30개 이상의 병사를 갖춰야 됩니다. 하지만 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종합병원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춰야 되는데, 이때 100병상에서 300병상 사이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진료 과목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합니다. 300병상에는 저는 이제 쉽게 외우려고 내외소산 플러스 정신 치과, 정신치과 해서 총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두어야 합니다. 자, 상급 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뭐 쭉 읽어보시면 뭐 중증 질환자 뭐 20기 이상 전문의를 둬야 되고 전문의가 대련자를 수련시켜야 되고 좀 너무 많아요. 아무튼 이것도 아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네. 3년마다 평가. 자, 그냥 밑에 거는 쏙 보시고 뭐 국가 시험은 뭐 이제 완전 다 잘 하실 거고 90일 전까지 시험 장소만 30일. 오케이. 그리고 모의고사에 나왔던 세탁물 처리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군구에게 신고한 자만 가능. 진단서는 환자 의식이 없을 때 직계 존속, 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받을 수 있음. 그리고 혹시 만약에 환자가 사망했어요. 진료를 하다가 그럼 48시간 이내에 사망을 하면 다시 진료를 안 해도 진단서나 증명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진찰 검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하지만 조사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합니다. 치과의사는 조산을 하지 못합니다. 자, 태아성 감별 행위는 자격 정지 사유라고 아까 위에서 말을 했죠. 얘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 어차피 벌금에 또 나옵니다. 자, 진료 기록부 보존. 얘네는 외우기 쉽게 진료 기록부랑 수술 기록부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니까 10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자, 간호조산 기록부, 방사선 사진, 뭐 이것저것 환자 명부 이런 거 관리하는 간호사는 의사보다 살짝 낮으니까 5년. 진단서 등 그 뭐 부분 이런 거는 3년. 처방전은 환자가 가져가니까 2년. 그리고 뭐 신고라고 나와 있는데 실태 취업 상황 등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되고. 자, 변사체 신고. 얘네는 짜르르르르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리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간호사는 변사체 신고 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좀 많이 틀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중앙회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들어갑니다. 사단법인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 두세 번 따라 읽으시다 보면은 충분히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랑 도에 지부를 설치해야 되고 시군 구에는 분회를 설치 가능합니다. 혹시 만약에 외국에 설치하려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 보수 교육은 쭉 읽어보시면 되고 혹시 만약에 좀 어렵게 나온다면 서류를 몇 년 보존하냐 하면 3년. 그 면제와 유예 차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면제는 말 그대로 안 해도 되는 사람 해서 아직 전공인, 뭐 재학생, 신규 면허 취득자 1년 차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 그 유예는 6개월 이상 환자 진료를 하지 않은,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면제가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유예. 아까 말했던 거 뭐 의료기관 개설은 누가 하고 뭐 부속 의료기관 이거 좀 중요하긴 한데 시간 되시는 분들만 좀 보시고. 병원 의료원 나왔고 뭐 당직 의료인 뭐 이런 것 좀 봐도 되고. 감염관리위원회 이거 왠지
이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 이거 죄송한데 200개가 아니라 150개입니다. 자, 그리고 의료 법인 설립 허가도 중요하죠. 얘네도 똑같이 병원과 마찬가지로 시 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뭐 인증은 뭐 이렇게 있고, 의료법인은 재단법인입니다. 아까 중앙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이었는데 의료법인은 재단법인. 뭐 의료기관 인증위원회인데 그냥 한번 쭉 보시고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건복지부 차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도 보건복지부 차관. 인증 기준은 한번 외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인증 유효기간은 4년이고 이중 조건부, 이 중에 몇 개만 돼서 인증을 받으면 1년입니다. 근데 조건부 인증은 그 1년 기간 안에 무조건 다시 재평가를 해야 그 인증이 이어집니다. 그 밑에는 그냥 뭐 대충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료행위 제한이라고 있는데 이거 제가 드린 거에서 한번 쭉 다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제한 나오는데 여기서 대학생, 지도감독 아무리 나라가 위험해도 의료인한테 지도감독. 벌칙 외우시는 게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의료법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은 의료기관 개설권자의 개설. 그리고 뭐 무기 또는 운연이나 뭐 폭행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좀 살살 때리고 한 사람은 좀 덜 적게 받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서 면허증을 대여한 자는 의료법에서는 5년 5천만 원, 의료기사에서는 3년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잘 헷갈려 하시는 게 친고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3년. 요거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좋은 거 2년에 2천만 원은 태아성 간별행위밖에 없고 1년 1천만 원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좀 쉽게 외웠던 게 1년 1천만 원은 광고, 여기 광고 인증하고 맨 위에 진료조산 요구 거부 이런 식으로 외웠고, 자 500만 원에서는 뭐 세탁물 미처 이거 맨 위에 거 이거 하나만 아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여기는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지 않은 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 죄송해요, 누워서 하느라. 자,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자. 세탁물은 지정권자 외 처리 및 비위생적 처리.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세탁물 처리를 할 거면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비위생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500만 원, 예방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300만 원. 그리고 그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벌금이고, 이제 의료 기사로 넘어왔는데 뭐 의료 기사는 뭐 그렇게 딱히 할 게 없어요. 이거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
그리고 뭐 정의 정도 외워주시고, 종류는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의무기록사랑 안경사. 이거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몇 번 보시다 보면은 외우실 거라 생각하고, 국가시험은 의료법이랑 똑같고, 뭐 실태는 무조건 3년 보건복지부 장관, 그냥 실태조사는 모든 그냥 다 3년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보수교육 나오는데 아까랑 똑같이 8시간, 면제는 대학원, 군 복무 중인 사람. 근데 군 복무 중인 사람 중에 군에서 그 해당 업무를 하고 있으면 보수교육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년차 뭐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당연히 아시겠지만 1년마다 4시간 추가됩니다. 꼭 보수교육 나중에 받으십시오. 결격 사유는 똑같고요. 자, 의료 기사에 대한 면허 취소를 한번 봅시다. 자, 면허 취소는 여기 똑같이 면허증을 빌려줬을 때, 아니면 정지기간에 업무를 3회 이상 했거나, 그리고 뭐 딱히 없네요. 결격 사유 이렇게 3가지 정도 외우시면 되고, 면허 정지는 여기 죄송해요. 치과 기공물 제작을 했어. 얘는 6개월 내 재발급 X입니다. 근데 법을 보시면 얘네도 1년 들어가지만 잘못을 뉘우치면 6개월 이내에 재발급을 해줍니다. 면허 정지는 뭐 품위 손상 뭐 보시고, 자,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 개설자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고용당하면 6개월 이내 정지. 아까 의료법에서도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이 되면 정지였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치기공사한테 좀 되게 엄격한 것 같아요. 의료기사법이.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를 때려버리네요. 아무튼 뭐 밑에 거는 한번 딱 보시면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을 것만 딱딱 집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의료기사법은 최고가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없어요. 그래서 뭐 무면허, 면허증 대여, 친고죄, 이거 비밀 누설 위에 의료법이랑 친고죄는 똑같아요. 누군가 고소를 해야만 되는 거. 뭐 면허 없이 개설하거나 치과 기공물 제작 의뢰서에 따르지 않고 업무를 했을 때, 자, 500만 원 이하는 인터넷으로 도수 안경을 판매할 때, 여기서 안경사 법에 안경사는 안경을 팔 때는 도수, 그러니까 시력 보정용을 팔아야 되고, 컨택트 렌즈는 시력 보정이 안 돼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나와 있어가지고 혹시나 막 한두 개만 뭐 시력 보정 안 된 안경도 팔아도 된다 라고 법에 나오면 틀린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뭐 양보 규정도 중요하지만 이거 아실 거라 생각하고, 과태료 500만 원,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뭐 이렇게 해라 했는데 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과태료 100만 원은 실태 취업사항 허위 보고했을 때,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으로 넘어왔는데, 장애인 복지법 목적도 중요하고 기본 이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목적을 한번 쭉 보시고 이거 끊어서 뭐 하나씩 다 끊어서 문제 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 예방과 장애인 교육 어쩌고저쩌고 사업을 정하여 추진하며 장애인 어쩌고저쩌고 하고 한다. 얘는 뭐 다 끊어서 뭐 몇 개 바꿔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은 목적 정도는 외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기본 이념은 뭐 완전한 사회 참여와 그냥 평등이라는 단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법은 15개고요. 등급은 6등급,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 학대 이거 엄청 중요하죠. 나중에 노인에도 나오겠지만 장애인은 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말하는 것이다. 학대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차별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권리 정도는 그냥 대충 보셔도 되고, 장애 이런 이름들 장애인 뭐 정책 종합계획 조정위원회, 장애인 뭐 실무위원회, 그리고 밑에 복지위원회, 판정위원회, 그러니까 이름만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게 다 연관을 시켜버리면 외우기가 가장 쉽습니다. 일단 이 이름들부터 외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종합계획은 뭐 뒤에 다 나오겠지만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고요.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위촉 위원 중에 2분의 1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임은 3년. 그래서 이게 심의 조정 좀 어렵게 나오면은 이런 것까지 나오겠죠. 뭐 제도 개선, 특수교육, 고용 촉진, 이동 보장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또 헷갈려 하셨던 게 장애인 정책 조정 실무위원회. 그래서 만약에 너무 외우기 어렵다, 실무위원회, 실무라는 단어만 외우면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차라리 그냥 실무하면 차관, 실무하면 차관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뭐 밑에는 그냥 한번 보시고, 작년에 48회에서 나왔던 문제여서 얘는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의 날, 이거 필수죠.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자, 실태조사는 언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항상 3년마다. 설마 이런 문제까지는 안 나겠는데 전수조사랑 표본조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내면은 좀 너무하죠. 장애인 등록은 시군구에게 등록. 그러면 취소도 당연히 시군구가 취소. 그리고 장애인 복지상담원, 이 사람은 시군구에 있습니다. 어디 노인복지관 이런 데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고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장애인 복지 경력 3년 이상, 이런 거 항상 꼭 어렵게 내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장애 수당은 장애인이 받는 건데 여기서 특별한 게 하나 있죠. 중증 장애인은 장애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뭐 보호수당 받는 거, 장애인 보호하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장애인 복지시설이 뭔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이런 것도 그냥 이름만 딱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딱 이름만 딱딱딱 알아두면은 편해요. 네, 편해요. 근데 솔직히 장애인보다는 좀 이따 나올 노인복지법을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노인복지법. 네, 그냥 목적 한번 보시고요. 네, 자, 부양 의무자 이거 중요하죠. 직계 존속은 없어요. 왜냐면 노인한테 엄마 아빠가 살아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하고요. 그래서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 오케이. 자, 노인 학대 나왔죠. 여기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언어적이라는 말이 노인 복지법에 나오면 틀린 거야. 노인 학대. 언어적은 장애인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학대에만 있는 거예요.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물론 문제에 나오면 할 것 같은 사람들 잘 고르시면 되고요. 자, 노인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예, 당연히 존경해야 되죠. 여기 또 나왔죠. 실태조사 이제 3년.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3년 무조건 외우고 노인의 날 10월 2일 그리고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 혹시 나올 수도 있어서 6월 15일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복지 상담원은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에 둠. 얘네도 시군구. 그리고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해서 얘네도 이름을 쫙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노인 인력 개발기관. 물론 다른 거는 뭐 딴 게 막 들어가는데 뭐 창업 육성, 노인에 의한 생산 판매 이렇게 들어가고 취업 알선은 취업 들어가고 하는데 인력 개발은 교육 홍보 및 협력 사업, 프로그램 인증, 평가 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어서 이게 매치가 안 돼서 얘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뭐 건강 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노인 복지시설 종류는 항상 말하지만 이름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이름. 뭐 하는 데인지, 뭐 하는 건지. 근데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많을 수가 있어가지고 딱딱딱 잘라서 하면은 노인 주거복지 하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로,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로시설은 노인을 입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양로시설, 그러니까 노인 주거복지시설에 입소라는 단어가 나오면 양로시설로 외워버리고, 공동생활 가정은 진짜 그 일상생활이랑 똑같은 비슷한 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 노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는 거고, 노인 복지주택은 주거시설을 임대하는 거, 이게 키포인트예요. 입소 자격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노인 의료, 이제 의료로 넘어왔는데, 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위랑 똑같아요. 요양, 여기는 양로, 여기는 요양. 근데 요양은 이거 이렇게 아픈 사람들,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어쩌고저쩌고, 얘도 입소, 노인 의료 복지시설 입소라고 나오면 요양시설, 위에는
주거 복지는 양로시설. 헷갈리시지 마시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똑같이 아픈데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이런 게 다 하나하나 키포인트입니다.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얘를 좀 같이 묶어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노인 여가 복지, 여가 생활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복지관, 할머니 할아버지, 뭐 경로당, 노인 교실, 그냥 매치만 하면은 금방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노인 복지 시설, 얘네 위에 다 보면은 뭐 시군구에 신고 나오는데 그냥 시군구 외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 얘네 방문 요양, 주 야간, 단기 보호, 방문 목욕, 이 4개는 이름을 무조건 외워두시고 그 밖에 서비스 해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가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 목적을 뭐 매치시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이름만 알아도 대충 뭐 하는지 아니까 이름 외우기 하면 끝. 이거 제가 적어놓은 건데 노인 분들이 나중에 뭐 봉사활동 이런 걸 뭐 하는지 그냥 업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보지도 않고 안 해오려고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아무튼 얘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 가끔 이거 2개 막 섞어서 아니면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근로자란 되게 싫다. 아무튼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냥 근로자는 산업이, 공무원 및 교직원은 공노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자란 그냥 사장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마음 편하긴 해요. 사업주, 그리고 공무원 소속에 있는 기관의 장, 사립학교 운영하는 자. 네, 그냥 뭐 이 정도 알면 되고,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알 거고, 교직원은 알 거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을 받을 수 없는 건 미용에 관한 거, 성형수술 이런 거. 근데 피부과 얘의 목적은 화상. 얘네도 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할 거면 5년마다. 그리고 얘네 이름도 다 외워야 되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지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입니다. 이런 거 문제 되게 너무 좋죠. 헷갈리고. 그래서 얘네가 뭐 하는지 이 정도는 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을 또 적용을 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보시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자, 피부양자란 쉽게 말해서 돈 버는 사람한테 생계 유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돈 벌어오고 저희는 돈 안 벌어오고 아무튼 해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아니면 자격 취득 이런 거 외우면 되는데, 자격 취득보단 자격 상실을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뭐 좀 다음날
나오는데 상실한 그 당일에 되는 날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두 가지만 필수로 외우시면 됩니다.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해서 알바 뛰냐 직장인이냐 그 차이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외 이거 중요해요. 1개월 미만 일용 근로자 60시간 미만인 자를 말을 하는 거고요. 현역병 전환복무 군 간부 후보생 아직 그 임관을 안 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거에 당선된 공무원 중 보수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아무튼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요. 자, 지역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그래서 여기 쭉 일용직 현역병 선거 당선자 나왔죠. 아무튼 해서 이게 직장 가입자도 자격 취득 시기가 또 있어요. 수급권자가 제외된 날, 피부양자는 일한 날, 제외된 날, 저저저거 신청한 날.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는 날이어서 그냥 굳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다음 날이 나와서 아닌 것은 고르라고 하면은 그래도 뭔지는 알면 좋겠죠. 왜냐면 나중에도 필요할 수 있는 법이니까. 그리고 아무튼 얘네도 자격을 얻으면 국민건강보험법은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험자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합니다. 자, 자격 변동의 시기. 이것도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되고, 아무튼 이것도 그냥 보시면 되는데 이걸 또 자격 상실 시기가 가장 또 중요하죠. 문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얘는 보면 또 얘네도 다음날인데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위에도 보시면 수급권자가 된 날, 직장 가입자의 상실한 날. 그리고 밑에 이것까지 유공자 등의 의료 보호 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한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유공자들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공단의 업무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좀 나중에 나올 심평원하고 구별할 게 보험료, 보험급여, 그리고 보험급여 지급 이렇게만 보면은 공단의 업무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양급여는 뭐뭐 나오는지 이송까지 앰뷸런스 꼭 아세요. 요양기관은 뭐 있는지 한번 보시면 되고, 네, 급여 제한 고의 중대 과실로 범죄 행위 원인이나 고의 사고를 냈을 경우에 급여에 제한이 됩니다. 아무튼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급여 정지까지만 보셔도 여기서 나올 문제는 거의 다 웬만해서 푸실 거예요. 뒤에 나올 것들은 딱히 안 봐도 되고, 급여 정지가 왜 되냐? 국외 여행 가서, 국외 업무 종사에서, 현역병, 군 간부 후보생, 교도소 수용자. 이런 식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